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의 막 리뷰. 정말 막 보고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찍 본 영화 아쿠아맨 로스트과 킹덤인데요. 이 영화는 지금 북미에서 지금 12월 23일에 개봉하는 걸로 22일인가요? 개봉하는 걸로 돼서 아마 국내에서 조금 더 일찍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대한 평을 일단 쿠키는요. 쿠키는 그 영화 끝나고 기본 크레디트 좀 이렇게 화려한 크레디트 끝나고 나서 중간에 잠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별로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영화의 조크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내용입니다. 이 영화 뚜껑을 얘기 넣고 보면 그냥 전작의 그냥 답습에 가까운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막 재미없지 않고 크게 재미있지도 않고 뭐 그런 좀 영화입니다. 기대치 이상은 아니고 뭐 그냥 기대치 뭐 그보다 좀 이하 뭐 그 정도의 레벨로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평은 이게 로텐토마토 평가인데요. 관객평은 뭐 그럭저럭이고 그다음에 평단의 평은 별로입니다. 그 전편이 이 정도였거든요. 전편은 평단에게도 좀 괜찮은 편이었고요. 제임스 완 감독의 작품입니다. 제임스 완은 뭐 그 컨저링 시리즈로 되게 유명한 거고 소우 시리즈를 시작한 사람이죠. 그래서 약간 호러에 좀 특화되어 있는 인물이라서 사실 아쿠아맨의 1편에도 그런 특징들이 잘 살려 있고요. 전편의 주요 캐스팅 그대로 다 들어왔어요. 제이슨 모모아, 패트릭 윌슨, 아야 압둘 마틴 3세, 니콜 키드맨, 앰버 허드까지 왔습니다. 그 사이 5년이 지났는데 전편에 비해서 5년 동안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은 앰버 허드죠. 조니 뎁과의 소송 문제 등으로 뭐 사생활에 다 나오고 뭐 이미지가 엉망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영화에서 그렇다고 앰버드가 역할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럭저럭 뭐 메라라고 하는 캐릭터 역할을 그럭저럭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전편이라고 그랬죠. 국내 평단도 뭐 벌써 평가는 뭐 그럭저럭입니다. 영화의 포스터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 영화는 지금 전편에서 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패트릭 윌슨이 연기했던 인물 동생이죠. 이 캐릭터와 함께 벌어지는 일종의 버디 액션물의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 영화 전반부를 보면요. 5년의 시간에 대한 설명들을 해요. 어차피 이게 DCU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그러는데 DCU라고 하는 건 제임스 건에 의해서 재구성될 만한 DC의 새로운 유니버스와는 이제 별개로 이전까지 구축되었던 이제 진행되던 DC의 이제 워너브러스에서 배급하던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 세계관의 마지막 작품이라서 뭐 전혀 뒤를 생각하지 않고 만든 오락 영화라고 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관심이 있는 것은 전편이 꽤 성공적인 흥행작이었기 때문에 이 전편의 흥행성을 어떻게 다 끌고 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걸 이제 제임스 완 특징인 그 장르적으로 풀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전반부는 이제 아틀란티스 그 수중 제국이죠. 수중 제국의 왕이 된 아쿠아맨 아서가 그의 이제 아서의 결혼 생활을 보여주는데요. 그는 왕이면서 밤에는 이 새로 태어난 아들의 육아 담당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걸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편을 간단하게 앞부분을 요약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빌런이 중요했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빌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라고도요. 일단 이 배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캐릭터 자체가 이미 패퇴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퇴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존재감이 그렇게 파괴적으로 무섭게 보여지지 않아요. 아쿠아맨에 비해서 그가 강화되는 시점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그 강화되는 시점에 대한 힌트는 영화의 제목인 로스트 킹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쿠아라고 하는 이 세계관 속에서는 7개의 제국이 있었는데 숨겨져 있고 이제 패퇴한 세계인 로스트 킹덤 잃어버린 세계관이 갖고 있는 일종의 블랙 그러니까 흑마술에 의한 이 뭐죠? 삼각창 뭐죠? 삼지창이라고 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창으로 인해서 이, 이 캐릭터 아쿠아맨에 대한 자신의 아버지의 원수를 엉뚱하게 좀 찾고 있는데 이 원수를 갖겠다는 생각으로 일념을 가득 차 있는 블랙 만타 이 사람이 이 강화복을 지금 저번에 전편에서 파괴를 당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노심초사해서 강화를 해야 되지만 이미 이제 그와 연대를 맺었던 그 동생 세력과는 연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파워를 줄 것인가에 이제 스토리 설정이 중요한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일종의 초현실 같은 흑마술로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창을
어쩌어쩌 하여 발견하게 되어서 아쿠아맨과 싸우다가 이 창을 발견하게 되어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더라도라고 이제 우리가 예고편의 캡처인데요. 말 그대로 악마의 영혼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잠식되어서 이제 익숙한 설정이죠. 잠식되어서 그만한 파워를 갖게 되었다라고 이제 영화의 주인공들이 주로 설명을 많이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영화에는 마치 반지의 제왕의 그런 뭐 절대 반지의 뭐 세계관처럼 그런 뭐 근원적인 악의 세계관, 그러니까 수중속 버전의 반지의 제왕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영화를 그걸 다 담아내기에는 사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게 사실이죠. 이 영화 상영 시간이 2시간 조금 넘어가는 수준인데요. 아쿠아맨 네. 이 영화가 124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충분히 뭐 장대하게 담아낼 만한 이유도 없고 사실은 아쿠아맨은 매우 가벼운 오락 액션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전편의 성공도 사실은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누구나 뭐 제이슨 모모아의 아쿠아맨 캐스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원래 아쿠아맨 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금발에 저 어렸을 때 뭐 그 DC 유니버 슈퍼 특공대 이런 거 보면 금발에 그런 좀 뭔가 애매한 캐릭터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슈퍼맨보다는 항상 힘이 떨어지고 뭔가 조금 약간 B급 그 능력치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슈퍼맨 비슷한 캐릭터. 그래서 좀 약간 한정적인 캐릭터였는데 제이슨 모모아는 약간 그거보다 훨씬 존재감 있는 인물로 잘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매력적인 캐릭터로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인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여정을 이제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 키워드를 브라더후드 형제와 그 다음에 그 환경 문제로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멸망한 제국이 멸망한 이유가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제 원자력을 지나치게 남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원자력 에너지를 지나치게 남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흑마술 같은 것에 걸려버리게 되고 결국은 이제 파괴적인 존재가 되면서 전쟁을 통해서 이제 패배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종의 원자력에 대한 풍자, 그다음에 환경 오염에 대한 풍자예요. 그래서 지금 온난화,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인데 이 블랙 만타가 그 흑마수 그 과거의 구제국 로스트 킹덤의 힘을 얻게 되면서 그 원자력이 지구 기후 온난화의 이상 기후를 좀 더 가속화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걸 뭐 대단히 어렵게 다루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설정을 가지고 그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찾아야 되면 일단은 이 인물이죠. 블랙 만타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 블랙 만타와 연결되어 있었던 인물은 전편에서 역시 동생이죠. 패트릭 윌슨이 연기하는 옴이라고 하는 이 동생과 찾아 나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화의 전반부는 이 아쿠아맨의 변화된 삶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블랙 만타가 어떻게 강화되는가에 대한 간단한 스토리,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스토리가 이제 형제와 이 동생이 그 사막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설정입니다. 그 물 부족인데 물이 없는 사막에 있으니까 굉장히 힘이 없겠죠. 그런 설정에서 그들에게서 이제 몰래 비밀 요원이 되어서 그를 빼오고 그 다음에 그 동생과 이 공동의 적인 블랙 만타를 찾아 나선다. 뭐 이런 얘기가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결전을 펼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영화는 역시 CG로 도배되어 있는 영화고요. 당연하게도 원래 아쿠아맨 시리즈가 CG로 도배되어 있는 영화죠. 그래서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장르가 슈퍼히어로 장르가 웬만해서는 이제 신선함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아쿠아맨을 보면서도 더 느꼈고요. 뭐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시각 효과들 이렇게 뭐 화려한 수중생활 이런 게 더 이상 새롭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제는 뭐 인어공주를 비롯해가지고 바다를 배경으로 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작품도 굉장히 많고 아쿠아맨만의 독자적인 이야기를 펼치기에는 그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를 다루기 사실 좀 어려워요. 영화의 주제 자체가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등장인물도 그렇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그런 좀 공포감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이 블랙 만타에게 약간 호러족 느낌들 그리고 등장한 캐릭터에게 좀 뭐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좀 호러적인 느낌들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동생인 옴을 빼오기 위해서 펼쳐지는 사막 시퀀스의 경우에도 굉장히 뭐 특이한 생물들 무슨 거미인데 말같이 쓰는 그런
괴물이 등장한다거나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이제 그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는 일종한 어떤 세계 속에서 이 둘이 싸워서 나와야 된다거나 이런 설정들이 좀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영화는 계속 이제 액션의 체인 리액션이 계속 연쇄작용으로 연결시키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는 온 가족이 출동이 돼서 이 공동의 적과 맞서 싸운다는 이야기 정도로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시퀀스 자체, 액션 시퀀스 자체가 그렇게 이제 뭐 이 CG 월드가 확실한 것 자체의 부분이 없고, 그러니까 영화는 사실 좀 이 아쿠아맨의 성공에는 좀 특유의 아쿠아맨, 제이슨 모모가 연기하는 캐릭터의 특유의 유머 감각들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 약간 웃기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익숙한 유머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오맥에 이 육식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오맥에 뭐 치즈버거를 권유한다는데 이제 속이고서 무슨 바퀴벌레를 먹인다거나 뭐 이런 설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역시 그런 호흡이 밸런스가 아주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그냥 뭐 그럭저럭 그냥 뭐 그 액션에 치인 액션으로 넘어가게 되고, 많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왕족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얘기해줬습니다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자신의 이 아들 아서 주니어를 어떤 납치해 가는 그런 이야기고요. 좀 애매한 캐릭터가 렌달 박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계 코미디언 배우, 마블에서도 그 CIA로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 사람이 영화의 초반부터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전편에도 등장을 했었는데, 신박사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영화에서 계속 뭔가 기술 개발을 서포팅을 하다가 이 만타에게 마다가 이제 마지막 결정적으로 항상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보여주죠. 그래서 영화에서 이 사람이 서포터를 할 거다라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좀 그것도 뻔히 보이는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영화가 이렇게 뭐 그닥 새롭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그냥 스토리는 충분히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 시리즈를 좀 즐겁게 놀자라는 느낌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뭐 그 퀄리티가 그렇게 막 떨어지고 이런 영화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제가 말할 때 뭐 미술적 프로덕션 디자인에서의 뭐 그런 가격이 떨어져 보인다나 이런 느낌은 별로 없는 영화인데, 전체적으로 너무 익숙한 영화여서 그리고 좀 김이 센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빌런이 이미, 그러니까 빌런을 갖다가 재활용을 한다는 거는 빌런의 그 시간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런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을 하면 걔가 왜 등장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 사람의 동기는 이 블랙 만타라는 애의 가오리의 등장은 전편의 이유와 똑같은 이유를 이제 이어서 가는 거예요. 다만 힘을 강화시켜서 액션을 강화시키는데 이유가 있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메타 휴먼이지 않습니까? 아쿠아맨은. 근데 이 친구는 어차피 이제 잠시 흑마술의 힘을 발휘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긴 하지만 인간이란 한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약간 후반부에 가면 약간 조금 더 비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은원 관계가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죠. 예를 들자면 블랙팬서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뭐 그런 좀 은원 관계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좀 달라붙으면서 이야기의 피핀성이라든가 캐릭터가 좀 생명력을 얻게 되는데, 이 블랙 만타는 좀 동떨어져 있는 캐릭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이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자체가 힘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는 오락 영화 정도의 느낌 말고는 특별하게 생명력이 어차피 다른 시리즈이기도 하지만 매력이 전편만큼 크게 보여주진 않는다. 신선한 느낌은 없다. 그래서 뭐 익숙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영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한국 평단의 평 정도를 벗어나기는 좀 쉽지 않은, 뭐 그냥 익숙한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적으로 뭐 더 길게 할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뭐 가볍게 이 시리즈에 대한 뭐 부담이 없으시다면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영화에서 그 항상 그 영화 외적인 의미 때문에 지금 예고편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앰버 허드의 경우에는 뭐 자기 메라 역할을 그럭저럭 하고 있고요. 뭐 중요한 장면에서 구현해내는 역할도 합니다. 의외로 돌프 룬두렌이 연기하는 그 뭐죠? 무슨 옆 왕국의 황제 역할도 중요한 서포터 역할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철학입니다. 영화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